안녕하세요. 읽고 쓰고 찍고 홍자입니다. 오늘은 미중 무역 전쟁에서 누가 먼저 손을 들까, 누가 먼저 항복을 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즉, 누가 먼저 관세나 제재를 풀고 휴전에 들어갈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망한다, 손든다, 항복한다, 이거는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그래서 망한다, 진짜 망한다까지는 좀 과하고, 경제 파산급 위기를 맞았을 때 정치적인 항복, 즉 일방적인 관세 철회, 그 다음에 전술적 휴전, 일단 숨을 돌리지 않은 식의 부분 완화, 뭐 아니면은 경제적 파산, 심각한 마이너스 성장이나 외환 재정 위기, 뭐 이런 거를 당했을 때 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자, 이것을 계측화할 수 있는, 그 아니면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무엇으로 할 것이냐라는 걸 했을 때, 현재 제조업 PMI 지수, 제조업 PMI 지수라는 것은 그 제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금년에는 지금 상황이 좋아 나빠라는 것을 얘기한 판단함으로써 주로 설문조사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50보다 높으면은 좋아, 50보다 낮으면 별로 안 좋아, 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 수치를 보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비슷해요. 49.8, 51.2. 뭐 중국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지금 뭐 1에서 0.02까지 0.2 사이니까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봐요. 둘 다 안 좋다 내지는 그냥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IMF에서 2025년도 GDP 성장 전망을 했을 때 미국은 1.8% 성장, 중국은 4.0% 성장입니다. 이거는 4월달 통계입니다. IMF의 4월달 지수예요. 그 다음에 외환보유액 중국은 자기네 기축통화니까 상관이 없고, 중국은 3.24조 달러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 3.24조 달러면은 1인당으로 따지면은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죠. 왜냐하면은 15억의 인구 중에서 인구가 3.24조를 달러를 갖고 있다는 것은 뭐야? 한국보다 훨씬 더 작은 숫자입니다. 1인당 외환 보유액으로 따지면요. 그 다음에 청년 실업. 미국은 8% 이하, 중국은 중국의 통계 당국에서 발표한 것은 16.5%인데 실제로는 훨씬 더 높을 걸로 예측이 되죠. 그 다음에 공급망 지렛대. 공급망 지렛대는 건 뭐예요? 이것을 상대에게 이건 너희한테 안 주겠어, 까불지 마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첨단 칩과, 미국은 첨단 칩, 반도체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반면에 중국은 히토류와 배터리 원료. 이건 너네한테 안 줄게 라고 이미 선언했죠. 시진핑이 얼마 전에. 그 다음에 정치 달력으로 보면은 2026년 중간선거, 그리고 중국은 지도부 개편. 현재로서는 시진핑의 연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겠죠. 근데 이 수치를 가지고 대략 중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느냐, 미국이 먼저 고개를 숙이냐 했을 때 저는 중국이 먼저 숙일 것 같다 하는 것이 미국보단 그래도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중국이 미국보다는 버티기에 좀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수출과 FDI 의 감소죠. 그러니까 Foreign Direct Investment, 외국 자본이 국내에 투자하는 것, 이것이 지금 중국에서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트럼프가 지금 얼마를 했어요? 300%인가? 관세 충격이 커지고 있죠. 물론 일부 사람들은 이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뭐 16%인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이건 중국의 미수출만 얘기하는 것이고 홍콩의 대중국 수출도 포함시키면 이거보다 훨씬 크겠죠. 왜냐면 홍콩의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다음에 부동산과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 그 다음에 첨단 기술 차단으로 인한 생산성 갭이 확대된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첨단 제품의 부품을 가져와서 만들려면은 이것이 들어가야 되는, 이것이 못 들어오니까 생산성이 더 낮아지는 거죠. 만들어야 될 거 못 만들고, 만들 수 있는 것도 시간이 더 걸리고. 그 다음에 중국 인구 고령화, 내수 전환 진환. 내수 전환,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 못하던 것을 내수로 전환하겠다라고 하지만은 중국 역시 수출에 의한 내수의 그 국민소득에서 수출이 공헌하는 정도가 최소한 20% 이상이 되고 실질적인 부가가치 면에서는 수출이 그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이 낮아지면서 중국의 경제도 나빠지고 그러면서 수출이 안 된 부분을 중국의 내수로 전환시키겠다는데 이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 사이에 중국 경제는 계속 나빠지고, 그리고 결정적인 미국이 중국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은 관세를 추가. 지금 뭐 300%까지 올라왔고, 국내적인 면에서는 지방채가 디폴트 된다. 지방정부가 발행했던 채권이 지급 불능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경제가 실제로 나빠지고 국민 심리도 악화되겠죠. 이랬을 때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휴전을 선택하지 않아. 야, 우리 이제 그만하자. 내가 졌어. 뭐 이런 거. 다음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이 중국에 먼저 손을 내밀 가능성은 한 45% 정도. 중국의 55%라면은 미국은 한 4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뭐 아주 절대적인 우위일 것 같지만 그렇다고 양국의 국가의 비중을 보면, 그러니까 한쪽만 타격을 입진 않거든요. 서로 타격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타격을 주는데 누가 더 세게 입느냐 그거죠. 그래서 미국이 45%라는 건 중국이 받는 타격보다는 미국이 그래도 좀 덜 받지 않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히토리와 배터리 제재 시 전기차 원가 급등. 근데 아직 중국은 전기차가 그렇게 크게 많이 나가진 않으니까 큰 영향은 별로 없었겠고, 그 대신 뭐 군사 장비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정치 피로도, 물가, 표심을 압박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약점은 뭐예요? 결국은 국민들이 같이 참아주지를 못하는 거죠. 중국은 참아준다기보단 억누르고 정보를 제한하지만 미국은 그러한 정보들이 모든 국민들이 공유를 해요. 그러면서 중국을 억눌러야 돼 라는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거를 모든 국민들이 동일한 인내심을 갖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정 적자. 미국의 재정 적자, 이것이 지금 몇십조 달러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국회에서 용인해 주느냐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결정타. 죄송합니다. 히토리를 차단하면은 생산성이 낮아지고 가격이 높아질 때,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됐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권을 유지하는데
이 정권이 다음 선거에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것은 결국은 인플레가 좌우하는 거죠. 인플레가 좌우한다는 건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건 뭐예요? 국민의 삶이 빡빡해졌다는 거죠. 같은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물건이 줄어드니까 민심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역대의 미국 대통령 선거는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냐에 따라서 정권이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를 결정짓는 아주 큰 변수죠.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가열되면은 트럼프도 관세를 완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언제까지 갈 것이냐? 시간표별로 보면 가장 유력한 금년 말까지는 히토리오하고 첨단 칩이 맞불되죠. 중국에선 히토리오 안 보내. 미국은 첨단 칩에 대한 중국 생산을 금지하고 수출하지도 말고 기왕에 있던 낮은 수준의 반도체마저도 수출하지 못하게 그렇게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둘 다 버틸만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버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은 고사양의 반도체나 기술 중간재를 안 사면 되지 뭐. 그리고 미국의 히토리도 역시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이것들을 비축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이런 거 문제는 금년 말까지는 서로 버틸만 하다는 거죠. 근데 내년 상반기에 가면은 미국은 뭐예요? 물가가 높아지고 선거 압력이 커질 거예요. 물가가 왜 높아져요? 관세율을 높였으니까 국내에 수입하는 물건들의 가격도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면은 미국이 좀 불리하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데 내년 하반기 어쩌면은 내년 중국도 비슷할 거예요.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의 수출과 부채 위기가 미국에 대한 휴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건 중국의 한 60%. 이 시기가 저는 엇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면은 둘의 싸움이 어느 정도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끝났다는 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는 회복불능할 정도로 망했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권도 진측은 어쨌든 정권도 바뀌고 시진핑도 어떻게 보면은 공산 독재라고 그러지만 안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은 아니죠. 결론적으로 봐서는 중국이 구조적으로 더 취약하지만 미국도 정치 그리고 물가가 변수예요. 큰 영향을 받죠.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수출하면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수출이 거의 막히니까 이 사람들이 얼만큼 인내심을 가질 것이냐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26년 말 빠르면 2026년 초면 전술적으로 휴전의 가능성이 높죠. 현재 지금 관세율을 이렇게 급격하게 올려놨으니까 어쩌면은 금년 말이면은 승부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이게 꼭 다 나쁜 점만은 아니고 이러한 가속된 양국의 무역 분쟁이 가속도되면은 기후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양측이 합의하면서 야 우리 그러지 마 싸우지 말고 그 물건을 같이 만들어 보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한국 같은 나라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두 나라가 서로의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받자 공급망 다변화를 하면서 다른 나라들한테도 어떤 좀 더 긍정적인 면이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네, 이것으로써 미중 양국의 무역전쟁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예측해 보았습니다. 읽고 쓰고 찍고
홍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